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승강 플레이오프행이 아닌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스플릿 라운드에서 연달아 부진하며 11위로 추락했고 이제 인천에게도 추격을 허용했다. 소방수로 여기고 영입했던 김두현 감독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최전방에서 해결해주는 선수가 없다. 이어서 인천은 리그 최하위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를 잡고 11위권 팀들을 추격했다. 전반 무고사의 선제골이 나왔고 그 이후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김동민과 김현수, 김건희 등이 백스리로 나와 수비 라인을 견고히 지켜냈고 이명주의 수비 가담도 원활했다.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노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점이 필요하기에 이 경기에서도 승점 추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인천이 수비 일변도로 나선다면 전북도 경기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인천은 전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고 수비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이승호와 송민규, 안드리고가 기회를 노릴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전북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김천 상무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스플릿 라운드 시작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울산전 패배 이후 나선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이제 아챔 엘리트 출전권 순위를 지키는 것에도 위기가 왔다. 우승을 노린 이번 시즌이었는데 남은 3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한다. 다행인 건 이동준 정도를 제외하면 전력 외로 빠진 선수가 없는 풀핏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수원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서울을 몰아붙였음에도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이재원과 윤빛가람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동원과 정승배, 안데르손 등이 최전방을 오가며 골을 노렸는데 확실한 킬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수원은 최근 4경기 연속 상대에게 멀티 실점을 하지 않았다. 최규백과 이용, 박철호 등이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원정에 불리함이 있다. 이동경과 유강현, 모재현 등이 경기 내내 홈에서 상대를 몰아칠 김천이 중요한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수원FC를 잡고 3위인 김천을 승점 3점 차로 압박했다. 수원의 거센 저항에 고전했지만 루카스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 아챔 엘리트 출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따낸 승리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야 하고 모든 전력을 가동해야 한다. 부상 중이던 기성용도 돌아왔기에 중원에 힘이 붙었고 링가드와 조영욱, 일류첸코 등 해결할 선수들도 질비하다. 이어서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울산에 완패했다.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이규백이 후반 초반 퇴장을 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컸고 별다른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서울의 리그 4위를 내줬고 이번 원정 승리가 간절하다. 친정팀을 상대할 이태석을 비롯해 정재희와 백성동, 홍윤상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포항은 오베르단과 한찬희 등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조합이 있다. 그러나 기성용이 돌아와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고 홈의 이점을 활용할 서울에게 무게감이 쏠린다. 루카스와 링가드, 일류첸코 등이 이규백이 빠진 포항 수비를 공략할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FC 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광주FC 대 대전 하나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인천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왔다. 그러나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팀들과의 승점차가 있기에 잔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천 원정은 아챔으로 인해 이정효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 여파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홈인데다 잔류 확정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기에 아산이와 정우현, 이희균과 안영규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소화할 것이다. 이어서 대전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대구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마사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 2차례 완벽한 기회를 놓쳤고 종료 직전 세징야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는데 승점을 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잔류가 가능한 9위로 올라왔고 남은 일정 결과에 따라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이순민과 밥신이 수비적으로 중원에 나서고 마사와 윤도영을 앞세운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대전은 외인 공격수들의 이탈에도 김준범과 김승대, 윤도영 등이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을 잘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순민을 활동량으로 앞설 정호연과 박태준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중원 우위 속의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아산이와 최경록, 이희균이 침투로 기회를 노릴 광주가 승리할 것이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천안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박호민이 후반 40분 골을 기록하며 승리하나 했지만 종료 직전인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로 인해 6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8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두 경기가 남았고 4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막판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는 경기로 바사니와 한지호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안양은 주중 경기에서 전남과 비겼다. 유정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며 인저리 타임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2위와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유지했고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거둬도 우승이 확정된다. 마테우스와 야고 등 외인 공격수들이 시즌 중반 이후 다소 부진했지만 유정환과 김동진 등 국내 선수들의 분전이 대단했다. 부천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리그 선두를 두들길 수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김영찬과 김정현, 김동진 등 최고의 수비 라인이 나서는 안양이 쉽게 상대에게 골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영직과 마테우스의 안정적인 수비 보호도 있을 안양이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안시청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선발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김지훈의 골로 부천에 패하지 않았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부천이 선제골을 넣은 이후 10분간 수비를 걸어 잠갔기에 고전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이 나왔다. 이광진과 신영민 등 베테랑 볼란치 듀오가 빠진 여파가 있었지만 장성재가 중원을 잘 지탱했다. 이어서 부산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청주전에서 경기를 압도하고도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어야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었는데 다득점에서 앞선 불안한 5위다. 때문에 승격 플레이오프와 관계없는 천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원정이지만 소극적인 운영을 버리고 공격에 기여를 올려야 하기에 라마스와 임민혁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패신과 음나파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천안이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부산의 의지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은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기에 이한도가 지켜낼 부산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다. 패신과 라마스, 음나파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부산이 승리할 것이다.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